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컴퓨터 구조 시간입니다. 2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따로 뭐 교재가 이 서점에서 사신 건 아닐 테고 PDF 파일로 되어 있는 교재, 이 챕터 4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의 내용은 우리 전 시간에 3장까지 했는데요. 이 3장의 내용은 수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에 따르면 오늘 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CPU를 설계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4장이고 5장은 완전한 CPU를 설계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CPU에서 동작하는 몇 가지 기능들, 최소한의 기능들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연산을 해주는 것다든지 하는 CPU가 동작해주는 부분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프트웨어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장의 영어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레지스터. 레지스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연산 장치를 연산을 하기 위한 기억 장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지스터는 우리 D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를 봤는데 D 플립플롭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레지스터 트랜스퍼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마이크로 연산이다 라고 하고 레지스터 전송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 섹션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RTL이라고 해서 이게 레지스터 이 트랜스퍼 랭귀지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language라고 하는 말이 들어왔으니까 언어다라고 하는 거죠. 언어. 근데 어떤 언어냐 하면 하드웨어를 설계하기 위한 언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C 언어와 같은 것도 이 사실 핸델 C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C도 이 변형이 많은데 핸델 C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 하드웨어를 설계하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시스템 C라고 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하드웨어를 설계한 거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C 언어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는 상당히 많은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이 들었는데 그건 이제 아직까지 이 운영체제라고 하는 걸 안 배우셨으면 생소할 수 있지만 하여튼 스레드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RTL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언어니까 여기 하드웨어 그 CPU를 설계하려는데 왜 언어가 나오냐라고 하는데 그 아주 초창기에는 뭐 70년대 그런 데까지 CPU 설계한다라고 한다면 이 우리가 이 반도체 설계하기 어떤 이 그 방식이 있었죠. 뭐 저희 뭐 우리 이제 배우지 않지만 이 반도체 설계에서 어떻게 하면 트랜지스터가 되고 뭐 하는 그런 이제 그 CAD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자를 가지고 그리는 방법도 있고 하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드웨어를 설계해서 CPU를 한가 보니까 전자공학을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 굳게 들어가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언어라고 하는 걸로 CPU를 설계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CPU라고 하는 걸 설계하는 데서는 이 뭐 저항을 어떻게 계산하고 저항값을 뭐 여기에는 전류가 어떻게 오고 그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PU의 어떤 핵심 부분은 사실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삼성 반도체라든지 TSMC라고 하는 대만에 있는 이 주로 뭐 이제 마운드 파운트리라고 해가지고 이 다른 데서 설계해둔 걸 가지고 이 부품을 설계해주는 반도체를 제작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죠. 공정 라인을 갖고 있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 라인을 갖고 있지만 이 애플과 같은 데서도 보게 되면 자기네 그 애플에 맞는 이 CPU를 설계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 뭐 휴대전화에 집어넣었다든지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자기네가 그 공정을 갖고 있느냐라면 공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언어로 제 그 CPU를 설계를 해주고 그 언어로 되어 있는 CPU 설계를 공정 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에다가 의뢰해서
이 CPU를 받으면 되죠.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 또 언어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코어라고 하는 핵심 부분은 뭐 암코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암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CPU의 핵심 부분을 또 팔아요. 그것도 또 하나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언어로 되어 있는데, 그 언어 하나만 배우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주 간단한 언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많이 쓰죠. 이렇게 쓰게 되면 화살표를 쓰는데, B의 내용을 A에다가 전달하는 거, 이런 식의 어떤 표현법을 가지고 나타내는 언어를 RT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서 이 CPU를 한번 표현해 보자. 그리고 이 컴파일러가 있다면 자동적으로 회로도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형태 가지고 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하기 위해서 이 RT라고 하는 언어를 만든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드웨어가 있다 하죠. 그래서 하드웨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변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컴파일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이 실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코드를 머신 언어로 또는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걸 컴파일러라고 얘기하는데, 하드웨어의 어떤 설계도로 만들어주는 이런 컴파일러를 뭐라 하냐면 실리콘 컴파일러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리콘 컴파일러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이 작성된 것이 하드웨어 도면으로 나온다든지 하면 그 도면에 맞춰 가지고 실제 이 회로를 구현해 주면 될 것이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공정 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CPU를 설계해 주는 어떤 그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 안에다가 저장을 해서 나만의 이 CPU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전에는 다량의 어떤 생산을 한다면 소량의 이 다품종의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그 하드웨어 설계도에 해당되는 것 중에 완전 설계도도 있겠지만, 반도체 설계도도 있겠지만, 준 반도체 설계도 반 정도 된다 그래서 세미 컨덕터, 아니 세미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완전한 게 아니라 반 정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만드는 게 이 이 자이링스라든지 하는 FPGA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필드 프레임을 게이트 어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 CPU 나만의 CPU가 될 수 있고, 나만의 GPU가 될 수도 있고, 뭐 나만의 어떤 이 장치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이런 도구들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작성해 준다. 자,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됐다니까 뭘로 만든지 하면 언어로 작성되죠. 이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언어가 BHDL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베릴로그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두 가지 언어들을 사용하려면 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것도 그 약간의 뭐 몇 달 정도 또는 몇 주 정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 학기 동안에 몇 줄도 그냥 후루룩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예 이 아주 쉬운 언어 RTL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 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R은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다. 그래서 저장소에서 저장소로 트랜스퍼니까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 정도 하고, 먼저 그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는 했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디지털 하드웨어들 간에, 물론 아날로그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디지털이니까 디지털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래서 디지털 이 모듈들의 어떤 그 연결체라고 하는 걸 디지털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디지털 모듈은 뭐냐 하죠. 디지털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 다른 얘기를 바꿔서 한다면 레지스터라고 하는 걸로 봐도 큰 문제는 없겠다. 완전히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레지스터라고 하는 건 또 뭐냐 하면 이 플립플롭들의 어떤 그 연결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병렬로 연결할 수도 있고 직렬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자기 사정에 따라서 병렬이나 직렬로 쓴 걸 갖다가 레지스터라고 본다. 근데 이 직렬로 쓰게 되면 데이터가 계속 이렇게 저장된 걸 갖다 또 옆으로 넘겨주고 뭐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병렬보다는 이 부품을 적게 쓴다는 장점은 있지만 속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번에는 병렬로 만들어져 있는 그 플립플롭들이 연결체를 갖다가 레지스터라고 보자. 그래서 하나의 예로서 이렇게 봐도 되겠다. 이 D라고 하는 플립플롭이 있다라고 한번 이렇게 보자 이거죠. 이렇게 돼 있다면 D라고 하는 걸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플립플롭이다 보니까 Q하고 Q바라고 하는 두 개의 출력 부분이 있죠. 이렇게. 그 중에 Q만 가지고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출력 부분이 되고 그리고 여기 다들 똑같이 클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클락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런 식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 여기 클락이 있고 이거를 뭐라냐면 레지스터라고 부르겠다 하죠. 그래서 레지스터를 그냥 표현하기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이 레지스터 이름을 여기다 쓰시고 그 다음에 입력이 들어가는 게 여러 개가 있고 출력이 들어 나가는 쪽이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클락 부분이 있겠죠. 클락을 쓸 적에는 이렇게 이 올라가는 지점에서 쓰기도 하고 내려가는 지점에서 쓰기도 하는데 이 동그라미가 없으면 올라가는 지점에 쓰는 거고 동그라미가 있다면 내려가는 지점에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이 그때 그 자기가 설계하는 사양에 따라서 하향 지점에 쓸 것인지 상향 지점에서 쓸 것인지를 결정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냥 동그라미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빼는 걸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삼각형 표시를 쓰는 경우는 이렇게 모서리 동작, 에지 동작에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 연산이다라고 해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써요. 마이크로 연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연산 또는 저희 그 동작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거냐면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저장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레지스터에 이 저장된 이 데이터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있겠죠. 데이터를 이제 이거 뭐 처리하는 어떤 연산이에요. 처리하는 동작을 갖다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중에는 이 그 레지스터에 있는 카운트 그 값을 하나씩 레지스터 내용을 증가시킨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카운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는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처음으로 환원시킨다, 초기화시킨다. 그래서 클리어 동작도 있어요. 뭐또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는데 그건 이따가 이 그 이제 조금 더 5장 쪽으로 넘어가면서 얘기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CPU나 하드웨어를 설계하는데 언어로 설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언어를 뭐라고 하냐면 통틀어서 이 하드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갖다 설계한다라고 해서 표현한다 해서 디스크립션이다. 디스크립션 랭귀지. 그래서 이걸 갖다 HDL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 개의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의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할 RTL이라고 하는 언어도 이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언어로서 하드웨어를 표현하는 언어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동작 등을 갖다가 표현하는 언어를 통틀어서 HDL이라고 부른다. 그 중에 하나가 RTL이라고 하는 게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VHDL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만든 베릴로그라고 하는 것도 있다. 막 이렇게 돼서 이 VHDL은 Very High Speed Description Language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런 게 있다라고 하고, 혹시 저희 나중에 CPU를 설계할 뭐 FPGA라고 하는 걸로 설계한다라고 한다면 RTL로 설계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여기 C 언어에 해당되는 걸로 시스템 C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죠. 시스템 C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언어를 차용해서 하드웨어의 동작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위에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베릴로그하고 VHDL을 제일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뭐, 제가 이렇게 주장한다 해서 다른 언어 쓰는 사람은 그게 저희가 맞는 얘기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레지스터 전송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쓰게 되는데 레지스터 전송을 하려면 먼저 이 레지스터에 대한 종류를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레지스터 종류는 이 CPU 내부에 있는 거를 얘기하자. 그래서 CPU 내부에 있는 건데 꼭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되는 종류 예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예가 있다. 이제 AR이라고 하는 이름의 레지스터가 CPU 안에 들어가는데 이 AR을 뭐의 약자냐면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약자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메모리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메모리에서 읽어드린 내용을 잠시 CPU 내부에서 저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완충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CPU의 동작과 CPU 안에 있는 어떤 동작하는 장치와 또 메모리에서 읽어드렸을 때 동작의 속도 차이를 약간 극복해주기 위해서는 저장소를 잠시 둬야 되는데 그런 거 갖다가 완충 장치, 그걸 버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버퍼를 갖다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MBR이라고 하는 말을 또 많이 써요. 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PC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PC라고 하는 말은 워낙 단어가 이제 약자가 많아서 근데 여기 하드웨어 쪽에 CPU 쪽에 들어가게 되면 프로그램 카운터다라고 하는 거에 약자로 많이 쓰는다. 어떤 경우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PC라고 안 그러고 그냥 카운터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뭐 다른 이름들도 있는데 이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얘기에 PC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 주장이니까 다른 데 가서 저희 그렇다고 저희 강력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또 네 번째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명령어를 읽어와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하라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뭐든지 이 시료를 갖고 오게 되면 분석실에다 놓고 이 해석을 해야 돼야겠죠. 뭘 하라는 건지. 그래서 그런 거를 분석실에 해당되는 걸로 IR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명령어를 사람이 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하라 그러면 그 명령대로 일을 따르는 것이 하나의 컴퓨터의 일이죠. 그 컴퓨터가 첫 번째 명령을 갖고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하라는 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저장소가 IR이에요. 그래서 Instruction Register라고 부른다. 자, 이거 말고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데 이렇게 레지스터 종류들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용될 거다라는 거죠. 이게 꼭 저희 이름이 이대로 사용될 거라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도에서 레지스터를 표현하는 방법, 레지스터 표현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박스로 표현하는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AR 이렇게 쓰게 되면 AR 레지스터구나.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쓴다면 몇 번째가 하위 비트고 여기는 상위 비트는 15비트에서 16비트로 구성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의 저희가 어떤 이 비트 위치를 갖다가 나타낸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앞으로 하고 이거를 우리가 그냥 블록 다이그램으로 나타내서 박스 이렇게 나타내는 거 블록 다이그램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블록 다이그램만 가지고는 이 CPU를 설계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이제 완벽한 언어 체계로서 구현하는데 그게 RTL이라고 하는 언어로서 입원하기는 하겠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거에 레지스터 전송에 대한 어떤 표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RTL이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예를 본다면 이렇게 써라 이거죠. R1이나 R2라고 하는 게 레지스터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냐면 R1에 있는 레지스터 내용을 R2에다가 복사한다는 얘기죠. 그럼 R1에 있는 내용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R1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R1에 있는 다시 말해서 레지스터 R1에 있는 이 내용을 레지스터 R2로 복사한다는 얘기다. 이거죠. 자, 또 하나 예를 본다면 이렇게도 써요. P라고 하는 걸 앞에다 쓰고 콜론을 쓰고 R2, R1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 이 앞에 이 P라고 하는 요거는 신호를 얘기한다죠. 그래서 이거를 특별하게 이 제어 신호다라고 얘기해서 이 R1의 내용이 R2로 전송되기 위한 조건이다. 이건 조건을 얘기하는 거다. 자, 자, 그럼 다시 요 다음 장에다 이렇게 써볼게요. P라고 하는 거에 이 R2, R1이라고 썼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R1의 내용이 R2로 전송되는데 조건은 P라고 하는 조건이 1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R1의 내용을 R2에다가 전송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 의미가 요건 이렇게 되는데 실제 레지스터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죠. 그냥 박스로 그냥 그렸을 때 그러면 R1이라고 하는 레지스터도 있고 R2라고 하는 레지스터도 있다. 만약에 R1과 R2가 다 이 몇 비트인지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n 비트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줄이 몇 가닥 있냐면 n 가닥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쓰고 슬래시 하고 나서 n 그러면 n 가닥의 줄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로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냥 그리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가 이렇게 이 요건 R1이죠. 자, R1의 내용을 R2로 넣는 거니까 R1 내용이 R2로 넣는데 아무 때나 막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받아라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갈 때니까 여기에 P라고 하는 신호가 나가는 장치를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R2에는 언제 들어가냐면 로드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 한해서 R1의 내용을 R2에다가 적재시킨다. 물론 여기도 다 뭐가 있냐면 이 동기화 된다라고 하면 클락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서 보죠. 자, 이런 식의 그 모습을 가지고 설계하는 걸 갖다가 이 레지스터 전송 언어로서 표현하는 하나의 레지스터 전송 예다. 이것도 가능해요. 이 R2의 내용을 R1에 넣는가 동시에 R1에다가 R2의 내용을 이렇게 넣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R2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R1이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다면 이 내용이 일로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거죠. 몇 가닥이 언제 들어가냐면 T라고 하는 신호가 로드 신호일 때 이렇게 들어간다. 물론 여기는 출력 신호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력 신호가 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도 로드 신호가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렇게 설계돼서 이 T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이런 부분, 이게 다 뭐냐면 제어 신호를 만들어 놓은 제어 장치에서 나오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제어 신호가 이 어떤 신호로서의 동작할 수 있는 신호가 나왔을 때 이와 같이 이 P나 T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계해 주도록 만들었다. 자, 아직까지 5장에서 CPU 설계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 일단 이제 이 시작 단계로서 맛배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CPU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레지스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레지스터가 들어가죠. 그리고 요즘엔 다 이제 들어보셨지만 버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PCI 버스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갔고 스쿼시 버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 버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대한 것도 실제 만들어 봐야지만 이 메모리 동작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것도 이 실습을 하게 되면 만들어 보는데 이 뭐 학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메모리까지 쭉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트랜스퍼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 레지스터가 있다라고 한번 했죠. 그러니까 레지스터들이 여러 개 있는데 레지스터와 레지스터 사이에 이 데이터를 전송한다.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로가 지금 만들어져야 되겠죠. 선로가 그 준비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와 레지스터들 간에 이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개의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죠. 여기가 A, B, C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있다면 A에서 B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이게 N 가닥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A에서 B로 전송하기 위한 이런 전용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데서 다시 이렇게 전송을 하기 위해서 C로 전송하기 위해서 전용선이 또 N 가닥이 있어야 되겠다. 또 C에서 B로 전송하기 위해서 N 가닥에 또 선이 있어야 되고 B에서 A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또는 A에서 C로 가기 위한 전용선이 있어야 되고 또 C에서 A로 가기 위한 또 전용선이 또 N 가닥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하나하나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하나의 그 전용 선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용 선로를 갖다가 만들게 되면 전용 선로가 차지하는 영역이 아주 늘어나게 되죠. 따라서 전용 선로로서 오는 걸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집에서 두 번째 집으로 가는 골목길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첫 번째 집에서 세 번째 집으로 가는 골목길 만들고 그러면 길이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큰 대로 하나를 만들고 그 대로를 서로 간에 공유하면 되죠. 그런 방식을 쓰는데 그런 방식을 뭐라냐면 버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버스라는 거를 큰 도로망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으면 고속도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 버스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만든다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A와 B와 C가 있다면 큰 도로망을 이렇게 서로 쓰자 이거죠. 그래서 이 큰 도로망을 뭐라고 했냐면 이걸 버스라고 쓰자 이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일로 들어가는 길과 나가는 길을 차단했다 열었다 하면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A에서 B로 자료를 전송하고 싶으면 여기에 스위치를 달아놓고 여기 스위치를 달아놓아서 이쪽은 나가는 길이다라고 하고 이쪽은 들어오는 길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A에서 B로 전송을 하고 싶으면 이걸 닫고 그러면 이렇게 연결돼서 B로 들어갈 테니까 요거만 닫으면 A에서 B로 이 자료가 전송되겠죠. 물론 그 사이에 다른 레지스터들은 동작을 좀 멈추고 있어야 되겠죠. 버스에서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선로에서 이런 식의 방식을 뭐라냐면 버스 구조다라고. 그래서 이런 버스인데 이것도 그전에는 이런 버스가 자기 나름대로 회사에서 그 선로를 만들었어요. 나는 몇 차선으로 가겠다. 많은 식으로. 그다음 여기에 전기적인 신호는 최대 몇 볼트까지 쓰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예 표준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PCI 버스라든지 아니면 스카시 버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전에 또 뭐 베스타 버스라고도 있었죠. 이런 식의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 자, 그런데 이번 우리는 여기서 이 표준안으로 되어 있는 버스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버스 이런 이제 선로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 그냥 이 선은 이렇게 그렸지만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렸지만 간단하게 이렇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럼 여기에는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그냥 편의상 박스로 그릴 적엔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그와 같은 건 어떻게 저희가 실제 구현이 되는지 그리고 이 실리콘 컴파일러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버스라고 쓰면 알아서 제 그 회로들을 만들어 주겠지만 우리는 실리콘 컴파일러를 그대로 이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회로를 갖다가 이 실리콘 컴파일러에 동작하듯이 회로를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번 학기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실리콘 컴파일러에서 나온 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능력까지 키우는 거가 되기 때문에 손으로 한번 버스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버스의 구조를 한번 설계해 보자. 이걸 설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부품을 이용해요. 하나가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자,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자, 그래서 그냥 MUX라고 쓰도록 하자 이거죠. 네,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 트라이스테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쓰리스테이트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트라이스테이트 이 그 부품 버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이 버퍼를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 버퍼 버스는 떼기도 하고 버퍼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이 버스를 설계하는데 이 버스 설계도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하게 이거 하게 되면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이거 설계하는 동안에. 그래서 아주 간단한 형태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생긴 모습을 가지고 보도록 하죠. 4개의 레지스터가 있다고 하고 이 레지스터 이름을 A, B, C, D 4개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몇 비트로 되어 있냐면 4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0번부터 3번, 0번부터 3번, 0번부터 3번 네 가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선로가 있는데 이 선로를 뭐라고 하냐면 버스라고 얘기하고 이 선로에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까지만 하겠다 이거죠. 들어오는 거는 일단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몇 줄이 있냐면 네 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죠. 네 줄에 대한 값들이 이 버스에 실리는 이런 모습에 대한 걸 가지고 설계를 한다면 어떻게 설계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첫 번째 뭐를 이용해서 할 거냐 하면 이 그 멀티플렉스를 이용해서 설계를 한번 해보자. 그죠? 자, 여기 아래다 그렸는데 이건 뭐 아래다 그려도 되고 위에다 그려도 되는데 이제 그 위로 한번 네 가닥에 대한 선로를 한번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 또 혼동할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여기 아래다 그린 걸 위로 바꿔서 그릴게요. 이것도. 그럼 더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네 개의 레지스터가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블랙박스로 그냥 이 박스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린다 얘기죠. A라고 하는 레지스터 B, C, D가 있고 이 데이터를 이 선로에다 전송하는데 단 네 가닥씩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요게 네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에 대한 건데 이거를 실제 이제 그 멀티플렉스를 이용해서 설계한다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버스라고 하는 부분이 네 줄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버스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그릴 때 한 줄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지 않고 조금 두껍게 회로도를 보게 되면 좀 두껍게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한 가닥이 아니라 다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들이 다 여기 있다라고 한번 써보죠. 그래서 A 레지스터, B 레지스터, C 레지스터, D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죠. 네, D. 네, 이 레지스터들은 다 몇 가닥의 그 출력선을 갖고 있냐면 네 가닥의 출력선을 갖고 있죠.
이렇게 네 가닥의 출력선인데 D가 여기 버스에다 다 저기 그 연결하는 게 되면 같이 충돌해서 이렇게 이 한 가닥 이쪽에서 나오는 거 한 가닥하고 이쪽에서 있는 한 가닥을 그냥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충돌이 이어지죠. 한쪽은 5V가 나오고 하나는 0V가 나왔다. 이거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전지 사가지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부하를 걸지 않고 그냥 선을 연결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그렇게 해보시게 되면 뜨거워지죠. 그러다가 화재 위험까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화재 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최악의 경우고 대체적으로 이때 전압을 재보게 되면 5V하고 0V를 두 개를 탁 재가지고 그 연결해가지고 전압을 재면 0으로 떨어져 버려요. 당연히 이제 5V에 해당되는 모든 게 다 전류가 다 흘러 들어가는지 어딘가 흘러 들어가 버려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바로 연결할 수가 없다 했죠. 바로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A가 쓰고 있는 동안에 B가 못 쓰게 막아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통제해준 장치를 뭘로 쓰냐면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쓴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멀티플렉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멀티플렉서를 하나 만드는데 이 그 장치가 몇 개냐면 4개가 있죠. 따라서 여기는 4 곱하기 1 멀티플렉서를 쓴다 하죠. 멀티플렉서 4 곱하기 1짜리 입력이 4개가 들어와서 출력이 몇 개가 되냐면 1개로 바꿔주는 장치를 갖다가 멀티플렉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선 하나 이 출력이 나가는 이 부분은 여기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장치에서 나오는 출력은 여기다 연결하고 이 장치에서 나오는 출력선은 여기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 나오는 선은 여기다 연결한다 하죠. 그래서 이같이 출력이 나가는 선로를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이 출력되는 하나의 그 길을 갖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멀티플렉서가 동시에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 하나가 동작하도록 하기 위한 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멀티플렉스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4개가 이제 여기도 이렇게 있는 거죠. 입력이 들어오는 부분이 4개가 있다. 여기도 4개, 이쪽에도 4개, 이렇게 입력이 4개가 있는 멀티플렉서가 있는데 첫 번째 이 A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이 선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A에 0번 비트에 해당되는 것들에서 이 파란 초록색 비트에서 제일 아래 거, 그 다음에 A의 두 번째 거는 이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 A의 세 번째는 빨간색을 통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이같이 이거 뭐 브라운 흑색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그런 색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게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 한번 보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A의 가장 오른쪽 자리에 있는 것들은 이 첫 번째 멀티플렉스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트에 해당되는 건 두 번째 멀티플렉스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트에 해당되는 것도 동시에 다 이 그 멀티플렉스의 가장 오른쪽 자리에 해당되는 걸로 들어가도록 하고 그것도 가장 오른쪽 자리에 해당되는 걸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멀티플렉스에는 이 동작하는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순서라기보다 번호가 정해져 있고 그거를 선택 단자에서 고른다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다시 이제 그려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4개에 해당되는 단자가 1, 2, 3, 0, 1, 2, 3 이렇게 4개의 단자가 있고 4개의 단자에 각각의 이 0번 비트의 0번 자리에다가는 A에 해당되는 걸 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자리 멀티플렉스 1번 자리에다가는 B 레지스터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출력을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거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빈에서는 C 레지스터에 있는 출력을 다 또 연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쓸게요. 세 번째 거는 이렇게 세 번째 것들. 자, 마지막 D 레지스터는
멀티플렉스의 가장 왼쪽에 해당되는 3번 자리에다가 다 연결해 봅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이거는 여기다가, 이거는 여기다가, 이건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해서 이 그 각 레지스터들이 멀티플렉서들로 다 출력이 됐, 이제 그 연결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 하나가 멀티플렉스를 동시에 같이 선택되도록 만들어줘요. 그걸 갖다가 S1이라고 제가 그냥 select 1이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S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이름을 이렇게 쓸게요. 이거를 S0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이 바로 뭐냐면 이 요 멀티플렉스 부분을 이 버스 선택 반자다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설계하면 될 것 같아요. S2라고 S0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이 버스에 대한 걸 갖다가 선택은 누가 하느냐, 00, 01, 10, 11 이 네 가지 기능에 따라서 S2라고 S0이 다 00이면 이 부분이 다 선택되는 겁니다. 0번에 해당되는 거. 0번이 선택되니까 누가 선택되면 A 레지스터가 선택되는 거죠. 그래서 버스 부분엔 누가 들어가냐면 A가 출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 0일이 되면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서 바로 요 1에 해당되는 게 연결된 부분들이 다 이 그 버스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에는 누가 연결되냐면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연결된 B 레지스터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버스에는 이 B 레지스터의 내용이 들어가게 만든다. 자, 그런 방식으로 동작하게 설계를 해서 세 번째 버스에는 C 내용이 들어가게 만들고 마지막 버스에는 D 내용이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방식을 갖다가 이 설계하는데 이 복잡하게 멀티플렉서에 해당되는 걸 다 빼버리고 박스로 그릴 적엔 이걸 간략화된 표현을 쓸 적에는 이렇게 간략화된 표현을 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 부분에는 실제 이 멀티플렉서와 같은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이 멀티플렉서 사고 파기를 멀티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파기를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다면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멀티플렉스의 출력은 한 개죠. 이거 한 개. 그리고 입력이 네 개가 있다라는. 그다음 여기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이 이 줄이 이렇게 연결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갖다 출력을 Y라고 하고 이걸 0번, 1번, 2번, 3번이라 해서 입력 부분을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0번이 그 Y라고 하는 걸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선택하는 것이 S1과 S0이라고 하는 걸로 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어 입력 또는 저희 그 선택 단자라고 얘기하죠. 이걸 select라고 부른다. 셀렉터. 그리고 이 부분이 순수하게 바깥에서 나오는 입력 부분이고 이 부분이 출력 부분이죠. 그 출력은 반드시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가닥. 저렇게 설계된 거다. 그럼 이 내부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 내부. 이 내부에 대한 걸 얘기할 때 4 곱하기 1 멀티플렉스라고 하는데 4 곱하기 1 멀티플렉스의 내용을 한번 보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이제 그 주합회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동작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S1과 S0이라고 하는 입력 신호가 있고 출력 신호, 제어 신호를 보게 되면 00, 01, 10, 11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y는 어떤 값이 얻어지냐 하면 00일 땐 i0에 해당되는 입력값이 그대로 직통으로 연결되고 나머지는 다 끊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 0일일 때는 i1에 해당되는 값이 y라고 하는 출력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고 10일 때는 i2의 값이 이제 그 y라고 하는 걸로 출력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이때는 i3 값이 y라고 하는 걸로 그대로 직통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아무런 출력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와 같은 형태로서 이거 논리식을 만든다면 y 이퀄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때 만드는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I0이라고 하는 출력이 나가기 위해서는 S0이 0이고 S0이 0이고 S1이 0이죠. 따라서 I0이라고 하는 입력값에다가 S1이 0이고 S0이 1이다. 그래서 프라임을 붙인다라고 얘기했죠. 0이면. 또는 언제 I1의 값이 출력이 되냐 하면 0, 1일 때니까 S1이라고 하는 게 1이고 S0이 0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꾸로 썼네요. 자, 다시 I1이고 I1의 값이 나올 때는 S1이 0이고 그 다음에 S0은 1이죠. 0, 1이니까. 또는 I2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되기 위해서는 1, 0이라고 하는 거니까 S1이 1이고 S0이 0일 때 한해서 I2라고 하는 출력값이 나간다. 입력값이 출력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3의 입력이 Y라고 하는 걸로 출력이 나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다 일일일 때 S1이 1이고 S0이 1일 때니까 S1이 1이고 S0이 1일 때 이렇게 된 논리식을 하나의 회로로 구현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논리식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그 논리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한번 설계도를 그대로 저희 그 논리 게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습하러 오신다고 한다면 요것도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제가 다시 이렇게 설계도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논리식대로 만든다면 출력은 하나밖에 없고 더하기가 아니라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이 그 오화항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화항에 항이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오화로 묶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오화로 묶여주는 이런 게이트가 하나 있고 오화로 오화로 묶여주는 이런 게 하나 있죠. 그분의 출력이 뭐가 나오냐면 Y다. 자, 첫 번째 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거가 있죠. 여기가 입력이 세 개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I0이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1의 프라임, S0의 프라임인데 이 S1, S0인 거를 아래쪽에다 썼으니까 여기서도 이 아래쪽에다가 이제 박스에다 그 하면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릴 적에는 아래쪽에다 썼었죠. 그러니까 아래쪽에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두 번째 항에 해당되는 걸로써 이렇게 생긴 거가 들어간다 하죠. 그게 여기에 I1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써 I2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당되는 걸로써 I3에 해당되는 게 들어간다. 자, 그래서 입력 부분에 해당되는 건 이렇게 이 네 개에 해당되는 걸 출력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S1이라고 하는 거하고 S0에 해당되는 걸로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S1이 아니라 S1 프라임이 되고 여기도 낫을 거치게 되면 S0 프라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둘 다 첫 번째 I형에 해당되는 거는 프라임이 붙었으니까 프라임이 붙은 걸 갖다가 따라서 이렇게 붙일게요. S1에 해당되는 거 프라임 요거 S0에 해당되는 거 프라임 이렇게 만들면 첫 번째 항에 해당되는 게 다 완성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I1이 들어가는 항을 보게 되면 S1에 프라임이 들어가니까 S1의 프라임은 요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따다가 붙이면 되겠고 그리고 S형은 프라임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색깔로 따다가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 됐고 세 번째 I2가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S형만 프라임이죠. 따라서 이 S1은 그대로 두고 S형에 해당되는 프라임이니까 S형에 해당되는 건 요거죠. 노란색 부분. 요걸 갖다 쓰면 될 테고 S1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걸로 색깔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1 프라임이 없는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걸 보게 되면 둘 다 프라임이 없죠. 그래서 둘 다 프라임이 없는 이거 요 색깔 하나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주 색깔에 해당되는 거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멀티플렉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게 4 곱하기 멀티플렉서죠. 그걸 갖다가 제가 그냥 4 곱하기 먹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썼다. 자, 그래서 일단 제 그 장치가 이 그 4개가 있고 각 장치가 4비트로 구성됐을 때 이 멀티플렉서를 이용해서 4 곱하기 멀티플렉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걸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 4비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버스가 만약에 32비트짜리였다 한다면 32개의 멀티플렉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만약에 그 각각의 레지스터들이 4비트가 아니라 5비트다 그러면 5 곱하기 1 멀티플렉서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버스를 만드는데 멀티플렉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트라이스테이트 게이트 또는 이제 3스테이트 게이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3스테이트 게이트를 이용해서 할게요. 트라이스테이트. 먼저 트라이스테이트 게이트가 뭐냐? 스테이트라고 썼으니까 상태라고 하는 얘기죠. 스테이트. 보통 우리가 상태 그러면 투 스테이트 가지고 얘기하죠. 투 스테이트. 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투 스테이트라고 한다면 0과 1만 가지고 얘기할 때 투 스테이트라고 얘기하고 트라이 스테이트 또는 쓰리 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 데는 0과 1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상태도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이 중간의 상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태를 가지고 트라이 스테이트라 해서 세 가지 상태가 있다. 이때 0은 완전히 제 그 전압이 차단돼 0이라고 하는 신호값이 나오는 거고 1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전압을 낸다면 5V, 뭐 16V, 220V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박스에 줬을 때는 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다. 끊어진 상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스위치를 껐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항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이건 저항이 무한대로 그냥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방해를 받는데 하이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임피드라는 건 방해한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방해가 크다, 저항값이 굉장히 크다는 뜻으로 쓰이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표시할 때 Z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스테이트 게이트를 보게 되면 0과 이런 상태에다가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다. 이 Z라고 하는 상태를 갖다가 하이 임피던스라고 부른다. 저항이 무한히 크다. 다시 말해서 끊어진 상태가 되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냐면 게이트는 트라이스테이트 게이트의 이 그 심볼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 부분인데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있냐면 제어 신호라고 하는 이런 그 신호값을 갖고 있는 장치를 트라이스테이트 게이트라고 얘기한다. 저희 동작에 대한 걸 보게 되면 그 Y라고 하는 C라고 하는 게 1이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Y에는 어떤 값이 나오냐 하면 A라고 하는 값이 나간다. I라고 하는 값이 나간다. 반면에 이 C라고 하는데 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스위치가 끊어진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이 임피던스 Y에는 Z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와 같은 모습을 그 하나를 보게 되면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C 스위치가 이렇게 닫힌 상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I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출력이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이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여기 출력 부분이고 입력 부분이 있는데 C 부분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다 이거죠. 이건 닫힘 상태고 이건 열린 상태의 스위치가. 그래서 이 스위치가 닫혔을 때는
입력값이 출력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스위치가 닫히지 않았을 적엔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입력값이 출력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단락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 게이트를 3스테이트 게이트 또는 트라이스테이트 게이트라고 부른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 똑같은 이제 그 버스를 그릴 수가 있다. 이제 버스 모습을. 자, 버스 모습은 어떻게 그릴 것인지 자,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버스 그리는 것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트라이스테이트 게이트를 이용하는 버스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같이 이렇게 선로가 있는데 이게 4가닥짜리 선로라고 가정하고 4개의 레지스터가 있다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A, B, C, D가 있고 출력만 나가는 이런 거 그리고 이게 버스라고 얘기하고 요건 다 이 4비트로 구성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뭘 가지고 할 거냐면 트라이스테이트 게이트를 이용해서 한다면 이렇게 설계한다. 버스는 4가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이게 버스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일단 이 D 레지스터, C 레지스터, B 레지스터, A 레지스터가 있고 여기에 출력이 다 4가닥씩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 뭐가 들어갔냐면 트라이스테이트 게이트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도 트라이스테이트 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도 트라이스테이트 게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스위치를 달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스위치들이 들어가는 입력 단자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는 색깔을 제가 다른 걸로 바꿀게요. 이렇게 돼 있다라죠. 그리고 이 선로 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거는 첫 번째 줄에, 이건 두 번째 줄에, 이거는 세 번째 줄에, 이거는 이렇게. 자, 이 노란색도 마찬가지 여기에 마찬가지 이 각각의 줄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걸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여기에 다 뭐가 되냐면 스위치들이다 보니까 이 껐다 켰다 하는 장치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라 했죠. 스위치들 여기 스위치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장치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조건을 만드는데 이 스위치가 0일 적에는 이제 다 꺼지고 요거만 이제 1이 나올 때 하기 위해서는 A가 버스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좀 공간이 좀 적은데 초록 2번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 이런 제어 신호들이 여기 들어갔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 제어 신호 요거 초록색 3스테이트 버퍼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C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만들고 마지막 이렇게 해서 제어 신호가 만들어졌다. 그렇죠. 자, 이 제어 신호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네 가닥으로 되는 걸 갖다 두 가닥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걸 쓰면 돼요. 여기다가 S1, S0이라고 하는 입력 신호가 있는 걸 네 가닥으로 바꿔주는 걸 쓰겠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색깔이 이런 색깔로 나오는 걸 해서 여기다가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가 요 초록 색깔로 되는 걸 갖다 쓰도록 하고 세 번째 거가 노란 색깔로 가는 걸 갖다 쓰도록 하고 마지막 거가 이런 이 하늘색 걸로 갖다 쓰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이 장치를 뭐라고 하냐면 2 곱하기 4 디코더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S1, S0이라고 하는 거에 ES 하는 버스 A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버스에서 쓸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는 B가 쓰는 권한을 주는 이런 식의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버스 셀렉트라고 부른다. LECTOR. 그래서 버스 셀렉트라고 하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이 버스 설계를 해주는데 이와 같이 이제 자세하게 만드는 것들은 이 그 실리콘 컴파일러가 있다면 이런 회로를 만들어 줄 것이고 우리는 버스라고 하는 말만 쓰면은 이 그 순수하게 이 그 하나의 키워드를 동작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자, 그건 그 이런 동작해 주도록 버스 구조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버스 동작에 대한 것도 이 실습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나도 일단 몇 분이라도 실습을 하면서 이런 동작에 대한 것들, 버스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마이크로 연산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 메모리 전송 부분이 있는데 이 메모리 전송 부분은 이 다음 시간에 메모리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금 빨리 이 진도를 나가서 우리 이제 그 5장으로 빨리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혹시 실습하러 오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3시, 원래 제가 1시 반부터 알고리즘 수업이 있죠. 근데 그걸 갖다가 3시간을 다 하게 되면 4시 20분인데, 4시에 하는 걸로, 뭐 그냥 일찍 보통 하니까 4시에 제 그 실습하는 걸로, 그래서 실습실에서 이 여유 장소를 한번 찾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여러분들을 오시는 분들이 한해서 이 그 디지털 부품 설계 논리회로 쪽에서 못했던 거부터 시작해서 쭉 하고 이 시간이 되시면 방학 때도 그냥 계속 이 기조로 꼭 실습을 하든지 하도록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이번 목요일 날 여러분들 얼굴 보고 나서 그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